안녕하십니까. 저는 웹스 데이터 시스템 기술지원부 김다정입니다. 오늘은 13장 어셈블리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어셈블리 기능들을 이용을 할지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일치 조건을 이용을 해서 어셈블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메이트 조건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 파트 파일을 만들지 않고 제가 첨부를 시켜놓은 파일을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는 파일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어셈블리 두 번째 시간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파일을 설계 라이브러리 쪽에서 다이렉트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선 폴더 위치를 좀 추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라이브러리라는 탭이 있으시고요. 이쪽에 두 번째 아이콘을 보시게 되면 파일 위치 추가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장해 놓으신 폴더의 위치를 지정을 하셔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폴더에는 지금 첨부되어 있는 파트 파일을 솔리드웍스 상에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 파일들을 총 8개죠.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어셈블리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문서를 어셈블리로 열어주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을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파트를 불러오실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시는데 여기는 X창으로 닫아주시고 저희는 우측에서 파일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메뉴를 닫았습니다. 먼저 빠른 보기 도구 모음에 있는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먼저 원점을 활성화를 시켰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가장 먼저 처음에 불러오는 파트는 베이스가 되는 파트를 불러오셔야 됩니다. 처음 불러오는 파트는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 자체의 큰 틀이라든지 베이스로 될 수 있을 만한 파트를 불러와 주셔야 되고요. 설계 라이브러리 쪽에 있는 블락켓 파트를 마우스 드래그를 하셔서 가져오시게 되면 파트를 간단하게 삽입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파트의 원점과 어셈블리의 원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마우스 커서를 어셈블리 원점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시게 되면 두 원점이 일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일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파트를 삽입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X창으로 닫아주시면 파트 삽입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블락켓 파트가 삽입이 되었고요. 첫 번째 파트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준 축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임의의 상황에 대해서 이 파트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시고 싶으실 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움직이기 옵션을 이용을 해서 배치를 해제하실 수 있지만 축이 되는 파트는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불러와서 고정을 시켰고요.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저희가 1번 블라켓 파트를 삽입 완료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크 메일이라는 파트를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크 메일이라는 파트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 라이브러리 쪽에서 마우스 드래그로 그래픽 환경으로 파트를 불러왔고요. X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파트 삽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형상 자체가 요크 메일의 상단부에 있는 보스가 블라켓의 홀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므로, 자, 이럴 때는 메이트라는 체결 조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조건들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먼저 메이트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내부 홀의 면과 바깥쪽 원통의 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원형의 형상이기 때문에 동심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두 원 형상에 대해서 동심, 원의 중심이 일치가 되는 메이트 조건이 선택이 되시고요. 확인을 하시게 되면 메이트 동심 1번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X창으로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 쪽에서 메이트 메뉴가 동심 1번이라고 해서 추가가 되었고요. 마우스로 핸들링을 하실 때 동심 조건 내에서만 이렇게 구동이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요크 메일 파트가 위치값이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이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요크 메일의 윗면과 블라켓의 하단부 면을 선택을 해서 일치 조건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하시고 X창으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마우스 드래그로 회전만 가능한 요크 메일 파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트를 삽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로 스파이더라는 파트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사각 모양 박스의 파트이고요. X창으로 삽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파트는 PDF의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이 요크 메일의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파트이고요. 자, 우선적으로 이 홀과 홀 사이가 동심이라는 구속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메이트 아이콘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동심 메이트를 먼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을 했고요. 동심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너비라는 메이트를 삽입을 할 건데요. 자, 먼저 메이트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너비라는 메이트는 지금 파트를 살짝 뷰를 회전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파이더라는 파트는 이 두 보스 사이에 정확히 오게 되는 파트인데요. 거리 메이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양 사이드의 거리 값을 주면서 정확히 가운데에 배치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으시고요. 자, 고급 메이트의 너비 메이트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자, 우선 선택을 하셔야 되는 참조값이 총 4개의 면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4개의 면에 대해서 가운데에 양쪽 배치가 되는 것을 저희는 너비 메이트라고 명칭을 하고요. 한번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요소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외곽 부분에 면 2개와 그리고 내부에 들어올 스파이더의 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너비 선택란에 2개의 면, 그리고 탭 선택란에 2개의 면이 추가가 되시겠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했고요. 양쪽의 거리값이 정확히 일치가 되면서 너비 메이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X창으로 빠져나갔고요. 자, 그렇게 되시면 위치값이 정의가 됐기 때문에 회전만 가능한 스파이더 파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크 피메일 파트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크 피메일 파트는 요크 메일과 형상이 비슷하게 생겼고요. 상단부에 보스만 없는 형상입니다. X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삽입을 완료를 하였고요. 메이트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이 홀이 이 스파이더의 홀 부분과 동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원을 먼저 선택을 해서 동심 조건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시면 이제 스파이더가 이 동심 조건 내에서만 구동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스파이더와 요크 피메일 파트의 보스 사이에 또 너비 메이트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트의 고급 메이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너비라는 메이트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4가지 요소, 보스의 안쪽 면과 스파이더의 외부 면을 선택을 해서 정확히 가운데에 배치를 시켰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너비 조건과 동심 조건 내에서만 부품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메이트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요크 피메일의 하단부 면과 블라켓의 구배진 면을 평행 조건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조건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삽입을 다 완료를 하신 후에 상단부 쪽에 있는 보스를 회전을 시키게 되시면 저희가 추가한 메이트 조건들을 적용을 시키면서 구속되는 범위 내에서만 마우스 드래깅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5번째로 핀 파트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이름은 핀이라는 파트이시고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시게 되면 자, 설정 선택이라고 해서 2가지의 설정이 있으신데 저희는 첫 번째 설정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이라는 설정으로 핀을 가져왔고요. 총 저희가 핀이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핀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핀을 한 가지는 긴 핀으로 사용을 하실 거고요. 나머지 2가지의 핀은 짧은 핀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2 파트를 선택을 해서 설정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 길이값을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핀은 이 홀의 내부에 배치가 될 파트이고요. 메이트 조건을 이용을 해서 핀의 외곽면과 그 외곽면이 맞닿게 될 홀의 내부의 면을 선택을 하시면 동심 조건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시고요. 자, 확인 버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크 메일의 원통 면과 핀의 위쪽 면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평면과 곡면이기 때문에 일치 조건이 아닌 탄젠트
라는 조건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 핀은 내부에 지금 고정이 되는 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은 핀들은 이 반대쪽 부분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에 양쪽 다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트의 먼저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요크 피메일의 원톡 면과 핀의 윗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탄젠트 조건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 부분도 클릭해 주시면 동심 조건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탄젠트 메이트를 추가를 하시기 위해서 면을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지금 핀이 삽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메이트 맞춤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시게 되면 자, 핀이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핀까지 삽입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6번째로 크랭크 샤프트라는 파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랭크 샤프트라는 파트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래픽 안경에 삽입을 시켰고요. 자, 이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샤프트와 요크 메일 상단부 보스 쪽에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겹쳐지지 않게끔 메이트를 추가를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메이트가 구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면에 대해서 평행이라는 조건으로 먼저 메이트를 추가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면에 대해서 평행이라는 조건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샤프트와 보스가 동심 조건으로 체결이 되게끔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샤프트는 위아래로만 높이값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샤프트에 대해서 저희가 거리 메이트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메이트는 표준 메이트의 거리라고 있으시고요. 저희가 0.5mm만큼 떨어지게끔 두 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이 되셨고요. 자, 두 면 사이가 0.5mm만큼 떨어진 곳에서 구속이 되는 조건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크랭크 암 파트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랭크 암은 크랭크 샤프트의 상단부에 배치가 될 파트이고요. 메이트 조건을 이용을 해서 지금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을 먼저 평행 메이트를 추가를 해 주시고요. 평행으로 확인 클릭을 해주시고 원통 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동심 조건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크랭크 샤프트를 삽입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높이값만 제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값은 메이트의 두 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두 면에 대해서 일치라는 조건이 삽입이 되시고요. 자, 크랭크 암이 손잡이 역할을 하면서 회전을 하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파트, 마지막 손잡이 부분 파트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의 하단부에 있는 보스는 이 크랭크 암의 홀에 삽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메이트의 만나게끔 하고자 하는 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 두 요소가 동심 조건으로 체결이 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 하단의 면과 크랭크 암의 윗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일치 조건이 추가가 되시고요. 손잡이 부분을 회전을 했을 때 하단까지 전체적으로 이 메이트 조건에 맞춰서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총 파트 8가지를 이용을 해서 메이트 조건들을 삽입을 해 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13장 어셈블리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장 어셈블리 활용 단원에서 좀 더 이 어셈블리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